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 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 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 약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쩌겠어.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진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들 하니 무서워서라도 챙겨 먹어야지. 가속화된 노화로 몸이 빠르게 쓰러져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당뇨도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지, 허리도 안 좋아서 수술했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지. 한때는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푸르른 봄날. 하지만 노화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삶을 비추던 따뜻한 빛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못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벌겋게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는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염색체 끝에서 세포 분열의 횟수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곧 세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화세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손상된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염증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 노화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노화의 과정.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 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 약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쩌겠어.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진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들 하니 무서워서라도 챙겨 먹어야지. 가속화된 노화로 몸이 빠르게 쓰러져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당뇨도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지, 허리도 안 좋아서 수술했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지. 한때는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푸르른 봄날. 하지만 노화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삶을 비추던 따뜻한 빛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못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벌겋게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는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염색체 끝에서 세포 분열의 횟수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곧 세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화세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손상된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염증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 노화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노화의 과정.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 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 약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쩌겠어.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진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들 하니 무서워서라도 챙겨 먹어야지. 가속화된 노화로 몸이 빠르게 쓰러져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당뇨도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지, 허리도 안 좋아서 수술했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지. 한때는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푸르른 봄날. 하지만 노화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삶을 비추던 따뜻한 빛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못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벌겋게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는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염색체 끝에서 세포 분열의 횟수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곧 세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화세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손상된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염증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 노화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노화의 과정.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 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 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 약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쩌겠어.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진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들 하니 무서워서라도 챙겨 먹어야지. 가속화된 노화로 몸이 빠르게 쓰러져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당뇨도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지, 허리도 안 좋아서 수술했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지. 한때는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푸르른 봄날. 하지만 노화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삶을 비추던 따뜻한 빛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못이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면 벌겋게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는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염색체 끝에서 세포 분열의 횟수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곧 세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화세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손상된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염증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 노화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노화의 과정.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 약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쩌겠어.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진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들 하니 무서워서라도 챙겨 먹어야지. 가속화된 노화로 몸이 빠르게 쓰러져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당뇨도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지, 허리도 안 좋아서 수술했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지. 한때는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푸르른 봄날. 하지만 노화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삶을 비추던 따뜻한 빛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못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벌겋게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는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염색체 끝에서 세포 분열의 횟수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곧 세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화세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손상된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염증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 노화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노화의 과정.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 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 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 약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쩌겠어.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진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들 하니 무서워서라도 챙겨 먹어야지. 가속화된 노화로 몸이 빠르게 쓰러져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당뇨도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지, 허리도 안 좋아서 수술했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지. 한때는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푸르른 봄날. 하지만 노화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삶을 비추던 따뜻한 빛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못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벌겋게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는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염색체 끝에서 세포 분열의 횟수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곧 세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화세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손상된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염증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 노화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노화의 과정.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을,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했던 삶의 훈장을 새겨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성에게 노화라는 불청객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화의 시계는 나날이 더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휴,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좀 봐.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 팔자주름은 또 어떡하고, 옆에는 아주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내 인생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러운 마음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안 서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 멈춰버린 젊은 날의 사진 한 장. 진달래꽃 앞에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청재킷에 청바지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모습.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웃음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찼던 우리의 일상과 영혼마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화가 유독 가팔랐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옷에 물감 들이는 일이었어요. 염색이라고 하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락스 냄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독한 냄새가 온종일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도 구토를 하기가 일쑤였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시절.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는 무려 35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없이 피를 수혈받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아마 그때부터 자신의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 같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생활 습관 속에는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식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기는 내가 30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갈비를 좋아했지. 젊은 시절 고된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기운을 보충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식습관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 계속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속이 허해서 잠도 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매일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당뇨